죽을 만큼 힘든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제품을 개발하느라 전 재산을 올인했고 대출까지 받은 상태였다. 브랜드 런칭 후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월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 당시에 내가 자주 했던 말이 있다. 나는 자본금만 있으면 부자 될 자신이 있는데 자본금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매출이 떨어지는 것도 나의 역량 부족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직원이 부족해서 등등 외부 탓하기에 바빴다. 당장 공과금도 못 낼 상황이었지만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고작 생각한 게 유료 검색 광고였다. 결과는 매출보다 광고비가 더 나왔다. 예상 밖의 결과의 멘붕이었다. 제품 좋고 상세 페이지도 잘 만든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 몇 날 며칠을 생각하며 깨달은 것은 나를 처음 본다는 것이었다. 생각해보니 검색 광고를 통해 유입된 사람들은 내가 유튜버인지 채용 규정 전문 강사인지 모른다. 그동안 구매하신 분들 중 90%가 나의 구독자였다. 구독자분들은 그동안 내가 올린 정보성 영상들을 봤을 것이고 자연히 전문성이 입증됐고 신뢰가 쌓였을 것이다. 그 순간 상세 페이지 속에 있는 내가 내 제품 좋으니까 사주세요 라고 하는 게 보였다. 광고를 더 진행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전문성을 알리는 게 먼저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조금만 더 버티자. 이전까지만 해도 내 목표는 10년 안에 1000억 자산가가 되는 것이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1000억 자산가는 목표가 아닌 열망이었다. 열망이란 목표보다 상위 개념이고 인생 전체의 목적을 달성하는 지도다. 열망을 이루려면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껏 1000억 자산가가 목표인 줄 착각하고 있었다. 이번 계기를 통해 내 전문성을 알리자가 진짜 나의 목표가 됐다. 또 문제가 생겼다. 당시 한 명밖에 없던 직원과 일하는 방식이 너무나 달랐고 1년을 함께 하다가 결국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나는 대표이자 직원이 됐다. 정보성 콘텐츠를 올려야 하지만 유튜브에만 올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시간을 적게 들이고도 나의 전문성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이전 유튜브 영상을 재가공하는 것이었다. 재가공을 하면 한 개의 영상에서 쇼츠 영상을 2개에서 3개 정도는 만들 수 있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었다. 인스타 유튜브는 조회수 구독자가 정체된 상태였다. 또 다른 플랫폼이 필요했다. 돈 없이 나를 알릴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그때 떠오른 곳이 네이버 지식인과 블로그였다. 그렇게 나는 인스타, 유튜브, 지식인, 블로그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문제가 생겼다. 콘텐츠 제작 외에도 사이트 관리, 거래처 미팅, 배송, 제품 검수 등등 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기가 버거웠다. 현재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러다 생각한 것이 그룹화였다. 인스타 릴스 영상, 유튜브 쇼츠 영상을 A그룹, 지식인, 블로그를 B그룹으로 묶었다. 릴스 쇼츠는 정사각형으로 제작하면 영상 한 개로 인스타 유튜브에 올릴 수 있다. 지식인 블로그는 지식인의 답변한 것을 복사해서 블로그에 붙여넣기를 한 다음 블로그 성향에 맞게 이미지를 첨부하고 약간의 수정을 하면 된다. 성향이 비슷한 것끼리 그룹으로 묶어서 하루는 A그룹, 다음 날은 B그룹 업무로 나누면 시간, 체력을 아낄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더욱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이 방법으로 3개월 만에 구독자가 4만 명 이상 증가했고 월 매출은 10배 이상 증가했다. 안녕하세요, 운돈입니다. 제가 단기간에 이렇게 돈을 벌게 된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모두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돈 많이 벌게 됐다고 자랑할 정도도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다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 사건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위로를 해주셨고 제가 댓글을 보면서 심신이 되게 많이 건강해졌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 이 감사한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베풀지 않으면 제가 직성이 안 풀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돈 컨텐츠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적게 일하고 많이 벌게 된 방법 중에 저만의 투두리스트 작성법이 있고 돈이 되는 컨텐츠의 비밀이 있어요. 그거를 2화, 3화에서 제가 공유를 할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영상에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담았어요. 제가 영상에서 계속 반복했던 말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또 문제가 생겼다. 방법이 뭘까였어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책도 있듯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쎄한 촉을 알아차리고 문제를 직면하고 깨달음을 얻고 방법을 찾아서 행동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안 하게 되면은 예전에 저처럼 실패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쎄한 촉을 알아차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시 사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 실패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영화나 책을 똑같은 거를 여러 번 보게 되면은 두세 번 봤을 때 첫 번째 봤을 때보다 되게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고 어떤 깨달음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 앞에 영상에서 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번 영상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기만 하셔도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고 깨달음이 생기게 될 겁니다. 제 문제점들에 딱 반대로만 하시면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벌게 되실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제일 큰 문제점은 목표가 누락된 겁니다. 팩트는 생각을 깊이 하지 않은 거예요. 생각을 깊이 하지 않으니까 나의 목표는 1000억 자산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굉장히 많고 마음의 여유는 없고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 결과는 없었던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목표가 생각보다 추상적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명확한 목표는 열망을 쪼개야지만 진짜 명확한 목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3개월 전, 6개월 전보다 성장이 없다면 목표가 뚜렷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 문제점은 선택이 누락된 겁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벌려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이 말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선택을 할 때에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핵심 업무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거나 내가 돈을 주고라도 외주를 줘야 돼요. 그게 오히려 돈을 더 벌고 장기 레이스를 달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저는 완벽주의자였어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완벽주의였어요.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부담을 주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부탁을 못했어요. 남한테 부탁할 바에는 그냥 나 혼자 다 하자 이러다 보니까 내가 굳이 안 해도 될 일들까지 나 혼자 다 하다 보니 심신이 지치게 되고 여러 번 슬럼프를 겪게 되고 결국은 번아웃이 오게 되더라고요. 제 오랜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번아웃이 굉장히 여러 번 왔었어요. 그렇게 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청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제 문제점은 꺼진 불도 다시 보지 않아서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다 보니까 한 영상에서 너무 많은 메시지를 담았었어요. 그런데 기초 화장품도 너무 많은 것들을 바르게 되면은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튕겨나가고 그리고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정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는데 한 영상에 너무 많은 걸 담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닌 영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력한 거에 비해 결과가 없어서 후회도 하고 그 영상을 버렸었는데요. 나중에 제가 직원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선택한 게 재활용이었는데 지금의 큰 매출을 내고 구독자가 많아지게 한 비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과거에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결과물들이 지금에서는 잘 재활용을 하게 되면은 그게 큰 자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제 문제점은 나의 재능을 유의미하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구나 재능이 다 한두 가지씩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재능이 누군가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재능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에너지를 쓴다면 소수보다는 다수한테 도움이 되면 좋은 거잖아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리고 제 직원들도 이왕 에너지를 쓸 거라면 유의미하게 썼으면 좋겠거든요. 예전에 제 CS 업무를 담당해준 친구가 구독자였어요. 유전적으로 몸이 되게 아프게 태어났는데 제 영상을 보고 운동을 따라하게 되면서 몸이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싶다 해서 물리치료학과를 들어가게 됐고, 그러면서 저랑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함께 오게 됐는데, 제가 당시에 저 혼자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걸 알아서 그 친구가 제 CS 업무를 도와주게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되게 똑똑한 친구거든요. 사람들이 체형 고민에 대해서 그 CS 문의를 주면은 그 친구가 아는 선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데 그게 너무 유익한 거예요. 근데 저희 사이트 내에서 그 소수의 사람들한테만 이 친구의 재능을 기부한다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제안을 한 게, 브런치 블로그가 성향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브런치 블로그에다가 너가 CS 업무 본 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각 플랫폼에 맞게 사진도 첨부하고 약간의 수정을 해서 올려라. 사람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그 과정에서 공부가 더 될 거고, 그래서 더 아는 게 많아질 거고, 너가 나중에 유튜브를 또 한다고 했으니까 이 과정에서 너는 여기서도 팔로워가 많아질 거고, 그러면 너가 나중에 유튜브를 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지금 1년째 하고 있어요. 팔로워도 되게 많아진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직장인이고 학생이고 공무원인데 선생님은 유튜버니까 가능하시겠지만 저희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유튜버라서 이런 인터넷 플랫폼에 익숙한 거는 맞기는 하지만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막상 해보면은 별거 아니거든요. 단지 나의 시간과 체력을 더 쓴다는 것 뿐이고, 근데 그거는 시간 관리를 잘 하면은 이거는 해결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안 한 거지 못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주변에서 너 이거 잘한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나의 그 재능이 누군가한테는 돈, 시간을 지불해서라도 얻고 싶을 만큼 되게 큰 가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그냥 오프라인에서만 내가 하는 일만 하고 계셨다면 이제는 조금 더 앞으로 더 나아가 볼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사실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이거였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쎄한 촉을 무시한 게 제일 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직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법인 설립을 하고 처음 사업을 할 때부터 저의 신념이 뭐였냐면 저와 닮은 사람이랑 일을 하는 거였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생각, 행동,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도 생각, 행동,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길 바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마음도 잘 통하고 생각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랑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일을 같이 해보니까 나랑 닮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친구가 저랑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 의지가 보이니까 그냥 그 촉을 무시하고 그냥 계속 나아갔어요. 내가 이 친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1년을 함께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원이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나는 원이고, 나랑 정말 비슷한 사람은 팔각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랑 지금은 다르지만 노력해서 닮아질 수 있는 사람은 육각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닮아질 수 없는 사람,
절대 맞춰질 수 없는 사람은 삼각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삼각형이었는데 육각형이라고 그동안 생각을 하려고 애를 썼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뭐 잘못했고 이게 아니라 그냥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이 달랐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나아갈 방향과 그 친구가 나아갈 방향이 같으면 그냥 같이 가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각자 갈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냥 가는 방향이 달랐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무의식 중에 느꼈음에도 일부러 안 본 거죠. 제가 결국은 제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의 제일 큰 문제점은 쎄한 촉을 무시한 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중간중간 하실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왜 이렇게 과정이 힘들지? 왜 이렇게 일이 힘들지? 하는데 일이 힘들고 당연히 일이 아예 안 힘들 수는 없겠지만 과정이 무겁고 일이 어렵고 힘든 거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쎄한 촉이 들었다면 그 쎄한 촉이 맞아요. 그거를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멈춰서 짚고 넘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내용은 더 길어지면 과부하가 올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 선택과 집중을 못하게 되고요. 투두리스트를 쓰고 계신 분이라면 투두리스트를 쓰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거보다는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거에 답을 명확하게 내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시면 안 돼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성장을 가로막는 사람이나 환경이 있나요? 내 탓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성장을 가로막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슬럼프가 오게 되고 번아웃이 오게 될 거예요. 그거는 끊어내던가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여러분은 명확한 목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목표가 생각보다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3개월 전, 6개월 전보다 성장이 없다면 내가 계속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목표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의 핵심 업무는 무엇인가요?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명확한 목표가 정해졌다는 전제하에 꼭 내가 해야만 하는 일만 선택해서 그것만 하셔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다 아웃소싱 하셔야 됩니다. 아웃소싱에 대한 거는 4화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살면서 깨달은 거는 생각도 감정도 바깥으로 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한테 질문하고 답을 하는데 이거를 마음속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바깥으로 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로 쓰셔도 되고요.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 더 베스트는 카메라로 촬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 내 표정도 보이고 내가 말할 때 목소리도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더 여러분들의 신념이 더 확실하게 잡히게 될 겁니다. 일을 오래 하고 많이 하고 어렵게 힘들게 일하고 싶지 않으시죠? 일을 굵고 짧게 하는데 결과물은 좋기를 원하시죠? 그거에 대한 투두리스트 방법을 다음 화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만의 투두리스트 작성법을 알려드릴게요. 굵고 짧게 일하는데 결과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